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오랜만에 책 한 권을 추천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책은 처음에 광고로 제가 만난 IT 좀 아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저한테 사실 책 광고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출판사들의 아주 셀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거의 다 검토를 해보고 이 책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만 추천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퇴사한유형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광고로 책 추천하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책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터넷 쓰다 보면 매일 쓰는 HTTP 알죠? 그게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내망으로 VPN 많이 쓰죠? VPN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모르죠? 이걸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알면 좋을 만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잘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IT 좀 아는 사람이란 책을 왜 추천드리는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어차피 광고기 때문에 제가 영상만 올리고 끝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 영상 한 편으로 다 설명드리기엔 조금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고 책일남으로 스트리밍 때 좀 더 진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IT 용어, 개념들을 굉장히 쉽게 잘 전달해놨어요. 제가 처음 창업할 때 IT 혹은 디지털 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비즈니스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 개념이 너무 생소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떤 걸 결제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IT 업계가 아니라고 해서 IT를 모르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IT의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IT의 전문가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간과하는 기술적 위험성을 깨닫게 해줘요. 사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나의 개인정보가 이상하게 사용되진 않을까? 사실 그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해킹이죠?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거. 이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어느 날 컴퓨터가 그냥 인질로 잡혔잖아. 걸려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 경로와 주요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또 대상별로 이런 분들을 꼭 여기는 읽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3가지로 큐레이션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부업하실 생각 있죠? 부업하실 사람들. 그리고 결국 부업의 끝이 뭡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창업하는 거죠? 창업하실 분들이 꼭 읽어봐야 될 거. 부업과 창업과는 상관없지만 모든 분들이 IT에 대해서 꼭 이해하셔야 될 포인트를 페이지까지 꼭꼭 집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의 이 부분은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업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미 뭐 활발하게 하신 분들은 좀 더 이론적으로 탄탄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고민하신 분들은요 31페이지에 타겟 광고, 뉴스 피드에 뭐가 먼저 올라오는지를 기술적 원리를 설명한 게 있어요. 이 타겟 광고를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타겟 광고의 원리, 어떻게 할 때 타겟 광고가 잘 되는지 케이스가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타겟 광고가 조금 더 발전돼서 앱에서 어떻게 결제를 유도하는가, 돈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앱을 만드는 회사들은 떼부자가 되는가,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짚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부업을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앱을 만들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API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 API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끌어다 쓸 수 있는지 지금 돌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간단한 건데 모르고 보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뭔가 외계어 같아요. 38페이지는 API에 대한 적용사를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부업하실 분들 이 책에 3장의 앱 경제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는 꼭 읽어보세요. 앱 경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앱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업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창업까지 갈 수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창업 준비하실 분들은요, 우리가 책일남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6장, 9장, 10장, 12장 이 4가지 챕터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빅데이터, 9장 사업적 판단, 10장 신흥국, 12장 미래 전망, 이 4가지 챕터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업하실 분들은 우리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고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이 기술을 사업화할 때 먼저 전략적으로 초점을 잡아야 될 게 뭔지를 이 챕터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꼭 알면 좋을 법한 내용들은요, 4장 인터넷, 5장 클라우드 컴퓨팅, 7장 해킹과 보안. 특히 7장 해킹과 보안은요, 야, 해커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질로 잡는지, 우리의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쏙쏙 빼가는지를 별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이거 읽어보면서 더 이해가 생겼어. 회사에서 랜섬웨어를 잡혀본 적이 있어서 제가 이 답답함과 어려움을 잘 알거든요. 당하긴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보안이 파괴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IT 쪽에서 있고 그거 당연한 건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이 책 자체가 비전공자도 IT 전문가처럼 사고하는 법, 즉 구독자가 비전문가라는 전제를 달고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구글의 프로덕트 매니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 매니저,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예요. 이거 뭐 상품 좀 만든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실리콘밸리의 폐쇄성, 인류 모두가 IT를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꿈꾼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너무 폐쇄성이 짙어서 이걸 개방하고자 IT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넷플릭스의 서버 관리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회사도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직을 준비하고 또 회사 생활의 성장을 준비하고 또 뭐 시간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인증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부분들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문제를 위해서 웹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른 업체들이 개발해놓은 많은 앱들을 보니까 이렇게 개발한 앱들이 항상 문제가 언제 터지냐, 서버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트래픽이 몰렸을 때 꼭 터져버리더라고. 그래서 결정적일 때 문제가 생겨.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아둥바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는데, 넷플릭스가 신작 발표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업계에 있으신 분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새로운 앱, 정말 글로벌을 생각한 엄청난 앱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생소하시지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127페이지에서 넷플릭스가 서버 관리 전략을 썼던 키워드 3가지가 있어요. 탄력성, 확장성, 중복성입니다. 이 탄력성과 확장성과 중복성이 어떤 건지는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41페이지에 아마존의 가격 정책 전략이 나와요. 저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이었는데, 아마존 그러면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거죠? 근데 쿠팡도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 아마존이 뭐 AI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최저가를 찾아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난 이걸 몰랐네. 난 우리나라에 아마존이 없으니까 아마존을 뭐 이렇게 쓸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가장 인기 있는 상품만 낮게 책정하고 비인기 상품은 가격이 되게 올라간다네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인기 상품은 더 비싼지도 모르고 산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술적 관점에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유익과 손해?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202페이지에 노드스트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나옵니다. 이 백화점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뭐 당연히 아셨던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걸 기술 관점에서 이해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삼각 측량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 와이파이에 접속만 하면 이 고객이 어느 위치로 가고 어떻게 사고 어디에 오래 머물렀고 이걸 더 분석을 한다는 거야. 아니, 백화점에서 마케팅 연구하시는 분들, 어떤 상품 커머셜 마케팅 준비하시는 분들, 이게 가장 고민이죠.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고 동선이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걸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진열하는 게 VMD 전략이잖아요.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백화점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적용 포인트가 너무 많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책 읽려면 제가 자세히 풀어야 되는데, 212페이지에 우버의 플랫폼 확장 전략, 218페이지에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인수한 이유. 나 그지 궁금했거든. 비슷비슷한 거 모두로 인수해가지고 더 날린가 그랬는데, 이게 완전 멍청한 소리였더라고요. 이 책 보고 알았네? 자,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리뷰라는 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자의 한계를 못 넘어선 것 같아. 저자가 아무래도 IT 업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은 비전문가들을 향한 책이라고 썼지만 이분 자체가 너무 전문가인 거야. 자기들이 아직도 지금 쉽게 썼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 저는 그나마 IT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고민도 많이 했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 적용해서 실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예 생짜배기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좀 어려움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분들 자체가 IT 쪽에 있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공계에 전형적인 특성이 있어. 책을 기승전결로 썼더라고요. 저도 책을 2권이나 내봐서 잘 알잖아요. 책은 원래 앞쪽에서 어그로를 확 끌어야 돼. 서점에서 이 책을 그냥 보시고 그냥 뭐 앞에 좀 너무 뭐야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반 이후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요, 적용 포인트가 좀 더 있었다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큐레이션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할 사람, 부업할 사람 모두가 알 거, 해커들 뭐 이런 적용 대상자에 따른 적용 포인트를 짚어줬다면 훨씬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부 구직자에 대한 조언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 이 책은 창업이나 부업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짚어줬다면 정말 대회비급으로 올릴 만한 책이 아니었을까.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안 돼서 아쉬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뭐 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느끼고 배운 점들에 대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온 일정의 책일람으로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을 한 문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통틀어서 저는 이 문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저자들이 초반에 이 책에 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기술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독자가 이 책을 읽고 IT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잠금해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술을 접하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기를 바란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께 큐레이션 하자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요, 기술에 대한 관점을 얻기에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기술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기술은 계속 바뀌어요. 기술은 새롭게 생기고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고 이 관점과 통찰은 더욱더 발전될 거예요. 자, 부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기술에 함몰되기보다 기술을 활용해 여러분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책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책일남 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책일남 때 만나도록 해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